뭐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될 당이고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제대로 하자 이거죠. 어떤 당이라도 당을 해체. 당이 하루빨리 해체가 돼가지고 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유승민의 지지율은 미약하나마 반등을 하고 있고, 또 앞에 영상을 올린 바와 같이 윤석열이가 정신머리 없는 당, 이런 당은 해체가 옳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KBS, SBS, JTBC에서 세 곳에서 여론조사가 발표됩니다. 먼저 앞에 영상을 올린 거, 이런 정신머리 없는 당을 해체하는 게 옳다 하는 윤석열은 대망발이고 대단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타격을 안 받으면은 국힘은 죽었어요.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로 나간다 해서 정권을 가져오더라도 위험한 재탈환이 됩니다. 전욕이라는 거 이상한 애 있죠. 옛날에 무슨 방송인가 신문에 도쿄 특파원 가서 뭐 일본은 없다 하나 해가지고 국회의원하고 박근혜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박근혜를 디스하면서 좌충우돌 하는 여인 있죠. 윤석열의 당해체가 옳다 하고 강변을 하죠. 그리고 권성동이도 그렇고, 권성동이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국힘이 무기력할 때 제1야당 역할을 한 게 윤석열이다 이렇게 하죠. 그건 틀린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제1야당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문재인을 치는 과정에서 투각이 됐지만은 윤석열이가 제1야당이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는 국힘을 보수 괴멸을 시킨 장본인이에요. 박영수 특검하고. 쉽게 말해서 박근혜를 집어넣은 것은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유승민을 갖다가 배신자라는 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홍준표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원희룡도 그렇고 과거에 당 해체 발언을 해요. 저도 해체하라 그랬죠. 그죠? 이준석 대표가 되기 전에 또 김종인이 비대위가 들어오기 전에 당 해체해야 된다. 저런 좀비 같은 당은 필요가 없다. 근데 그 좀비가 지금 다 어디에 붙어 있죠? 윤석열한테 붙어 있어요. 그 좀비들이 일부는 홍준표한테 가 있고. 고고TV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계획을 해야 한다는 주의예요. 보수를. 그런데 유승민과 원희룡의 당 해체 발언은 윤석열과 홍준표의 당 해체 발언하고 달라요. 윤석열은 지한테 마음에 안 들고, 그죠? 지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입당한 지 3개월도 채 안 되는 친구가 당 해체 발언을 들고 나온 거고, 이거는 대망언이고 말할 가치가 없어요. 지가 당을 위해서 뭐를 했는데, 당을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에 홍준표의 당 해체 발언은 황교안이 그 똘끼가 있는, 하느님만 찾아다니는 똘끼가 광화문에 나가고, 그죠? 홍준표를 입당을 안 시켜주고 홍준표에 공천을 안 주고 하니까 홍준표가 대구에 무소속으로 가면서 당 해체 발언한 거예요. 윤석열과 홍준표는 당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람을 모으는 거 보면은. 유승민과 원희룡과 김세영과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의 탄핵 과정에서 다 탄핵파였고 탄핵을 당고 하니까 너무나 처참했죠. 그죠? 쉽게 말해서 패족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안희정이가 한 말대로.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를 탄핵을 당하게 한 진박친박들이 또아리를 틀고 여전히 박근혜를 연유하면서 영욕을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좀비 같은 당을 깨야 된다는 게 유승민과 원희룡이 있고, 유승민은 결단을 내려서 바른정당을 창당한 거예요. 그거하고 개혁적인 보수하고, 그래서 유승민이가 보수에서 좌파로 전향했습니까?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삼키면서 개혁, 보수, 따뜻한 보수, 합리적 보수를 추구한 사람 아니에요. 원희룡은 이거 갑자기 튀어나온 거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그러니까 당 해체는 다 말을 했지만은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원희룡을 다 말을 했지만은 문제는 뭐냐? 당을 개혁하지도 않고 투쟁도 안 해본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은 당 해체를 갖다가 주장하고 홍준표는 지한테 마음만 안 들면은 막 김종인 씨도 날리고 막 이준석도 날리고 그냥 그 대들고 이런 성격 아니에요. 이준석이 등장으로 김종인 씨가 당을 개혁하다가 4.7 보수만 간신히 이기게 해주고 나가셨고 이준석이가 당 개혁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왜 당을 해체해 지금 와가지고. 이준석이가 날리려고 했던 게 윤석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물러나거나 또는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로 가서 대권을 못 가주면 당 해체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 전용옥이나 권성동이나 전부 다 그 진박 꼴등 그 진박 친박도 아니고 그것들은 저희 명망이나 말이지 존재감만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고 유튜브에서 돈 버는 것들이야. 자, 여론조사로 갑니다. 지금 굉장히 힘드시죠, 유승민 지지자들은. 한 보름 전만 해도 으쌰으쌰 한번 해보셨는데 요새도 많이 기죽으셨을 것 같은데 기죽을 필요 없어요. 비록 유승민이가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미친 세상이에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국정을 운영할 대선 후보를 안 뽑죠. 민주당 애들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그게 다 문재인 때문인데 최악의 대선이에요. 이번은. 민주당 애들도 실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정책이 똑바른 애가 박용진이 뿐이 없었어. 정의당 출신. 그죠? 근데 박용진이 1%도 못 얻잖아요. 국힘에서도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을 따지면 유승민 뿐이 없어요. 정상적인 정치인이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유승민이는 그래도 12%에서 18%까지 나오니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말까지 유승민이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한 번 더 쳐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홍준표한테 3, 4% 뺏어오고 윤석열한테 3, 4% 뺏어오면 돼요. 그게 어제 윤석열의 대망발, 정신머리 없는 당, 이런 쓰레기 같은 당이니까 해체돼야 한다. 그 발언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반드시 빠져요. 반드시 빠져요. 그 빠지는 게 일단 홍준표를 옮기겠죠. 홍준표가 지금 윤석열과 선두를 다투면서 대세를 서로가 몰고 가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빠져요. 그럼 유승민한테도 일부 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말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기죽지 마시고 이런 방송하는 고고TV가 더 힘들어요. 그 대깨운데 들어와서 얼마나 욕질을 해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원팀은 민주당에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가 되면은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20대에서과 중도층에서 확 빠져버리죠. 그죠?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2030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무야홍 외치는데 아직까지 몰라요. 유승민이가 일단은 반등을 시작했으니 다음 주말까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SBS 거 먼저 보면은 국힘 대선 후보만 따집니다. 윤석열이 1위냐, 홍준표가 1위냐, 대꾸복구 되니까, 어제부로 윤석열은 홍준표가 윤석열을 완전히 추월하는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어제 대망발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리고 오늘, 이거 15일 새벽에 방송될 거니까, 오늘부터 1대1 맞수토론을 가는데, 1대1 맞수토론도 그래.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용하는 것 같아. 아직까지 본선 경쟁률도 안 나오고,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1대1로 이재명과 맞붙을 주자.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유승민이나 이렇게 묻기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퉁쳐가지고 한꺼번에 묻겠다고 하고 지금 그 정홍원이가 윤캠 소속 맞아요. 이준석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준석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이준석의 날 힘이 없어져요. 정신 차리셔야 돼. 이준석 대표도. SBS부터 보죠. 국힘 대선 후보만 보죠.
홍준표 28.3, 윤석열 26.8, 유승민 14. 역시 SBS도 한 3, 4% 뛰었죠. 유승민이가. 보름 전에 비해서. 보름 전이라고 합시다. 원희룡은, 이 원희룡이가 문제인데, 원희룡이는 여기서 차차기를 본다 그러는데, 차차기 원희룡 안 돼요. 차차기에 이준석도 있고, 오세훈이도 있어요. 그리고 원희룡이가 윤캠한테 붙은 거 확실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지령 국무총리를 좀 해보려고, 홍준표 28.3, 윤석열 26.8, 유승민 14. 그래도 2, 3% 유승민이가 반등을 했어요. 3, 4% SBS에서는. 그러면은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말씀드렸듯이 3%씩만 땡겨오면 돼. 윤석열 3% 땡기고 홍준표 거 3% 땡기면은 상강체제가 완전히 들어간다. 윤석열은 빠질 것이다. 윤석열은. 그 70대 이상 아줌마 아저씨들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가 2040에서 10%도 안 나와요. 어떤 거 막 2%가 나와 20대에서. 그리고 홍준표도 지금 그 60대, 70대, 80대에 보면은 그 지지율이 윤석열한테 크게 못 미쳐요. 비극이죠, 비극. 이런 식으로 세대가, 아니 노무현이가 아버지와 자식 세대를 갈라치고 세대 갈등을 일으키더니 문바들에 의해서, 아니 노빠들에 의해서, 지금 이거 홍준표는 젊은 층, 윤석열을 싫어하는 젊은 층이가 있고, 윤석열 쪽은 과거의 진박 박근혜를 탄핵한 그걸 어떻게 비통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붙어 있어. 그게 이제 유튜브 세력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깨는 게 유승민뿐이 없어요. SBS 거 조금 더 보고 가죠. 여야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이가 급락을 해요. 그죠? 한 달. 이게 한 달 만에 한 거네요. SBS가.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뭐 2.4% 올라가죠. 이게 이재명의 컨벤션 효과를 못 뿌리고 대장동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대장동 사건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거는 이재명 계획도 맞다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들어가면은 진영 대 진영이 확실하게 붙어버려요. 아무리 못 얻어도 이재명이가 그 과정에서 주범이라는 게 밝혀지고 구속이 되기 전에는, 구속이 돼도 다른 애가 나오겠죠. 이낙연 같은 애가. 그러더라도 이재명이 대선까지 가면은 40%가 넘어요. 이재명이는. 진영 대 진영 대결이기 때문에. 그게 문재인 지지율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요새 좀 떨어지지만 40% 전후잖아요. 민주당에 대해 40% 가져가고 우리는 그 외의 걸 가져와요. 심상정이가 한 3 내지 5% 가져갈 거고, 요번에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여야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 홍준표하고 이재명이 했는데, 윤석열이와 홍준표가 상승 추세고 이재명이가 하락 추세인데, 이재명의 하락 추세는 곧 멈춰요. 만약에 대장동에 이재명이가 지가 책임이 있고 돈을 받아먹었거나 관여가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그 이재명 날아가는 거야. 사퇴야. 그래서 이게 별 의미 없어요. 현재는 국힘의 경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 홍준표는 보면은 29.5%에서 33.2%, 3.7% 올라가고, 이재명이가 또 5.4% 떨어지죠. 홍준표하고 하면은. 이게 별로 의미 없어. 자, 그러면은 이제 4강 우리가 국힘에 들어가니까 이재명과 유승민을 한번 붙여봤어요. 어떤 데는 28%까지 나오는데 유승민이가 SBS는 18.4%까지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윤석열 그 3%, 홍준표 그 3, 4%만 가져오면은 막상막하가 돼요. 이재명하고 유승민. 그때부터는 대변혁이 일어날 건데 기대해요. 저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윤석열은 지금 아주 골치 아파요. JTBC 거 보시죠. JTBC 것이 봐도 보수 야권의 대선 주자를 보니까
홍준표 27.5%, 윤석열 23%, 유승민 14.5%. 역시 이것도 한 달인가 뭐 보름일 건데 이것도 유승민이가 한 달 보름 전부터 한 달이나 보름 전 거보다 3, 4%가 뛰죠. 물론 여기에서 국힘 8명에서 4명으로 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유승민이가 14.5%로 오를 적에 홍준표 윤석열도 더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홍준표 윤석열은 정체에 돼 있고 유승민 지지율이 3, 4%씩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2차 컷 한 이후로 10월 8일 이후로 일주일 동안 미약한 희망이라도 가져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JTBC 거도. 여기서는 3%씩만 가져오는데 홍준표 3% 가지고 윤석열 3% 가져오면은 그냥 상강체제야.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승민의 수학 분석을 해보면 약점이 그게 너무 똑똑해서 그래.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하고 논리적이니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미가 없어. 그거라고. 홍준표하고 윤석열은 건달같이 움직이니까 유인태가 아주 정확하게 집었다고. 건달같이 움직이니까 우리도 보통 사람들도 건달같이 이렇게 하니까 괜히 정이 가는 거지. 근데 유승민한테는 정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래도 나라를 운명할 걸 어떻게 정으로 합니까? 정 주고 사랑 주고 다 망한다고. KBS 걸 보면은 여기서는 조금 유승민이가 떨어져요. KBS 홍준표 27.6, 윤석열 22.4, 유승민 11.8.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KBS도. 한 달 전보다 3, 4% 올라왔다고. 여기서도 3%씩만 가져오면 돼. 3, 4. 여기서는 4%씩 가져오자. 홍준표 4%, 윤석열 4% 빼면은 유승민이가 또 상강체제에 들어가. 지금 현재 국힘의 대선 주자 적합도만 보면은 유승민이하고 타 주자들하고 10% 정도가 차이 난다고. 10% 정도, 10에서 12% 정도. 그럼 유승민이가 여기 지지율이 3, 4%만 뛰면은 그때부터는 변화가 시작돼요. 그 다음 주 말이라고. 그죠? 10월 31일까지 하면 안 되죠. 다음 주 말이니까 유승민은 더 처절하게, 더 비겁할 정도로 공격을 해야 돼요. 그 방법뿐이 없어요. 응? 대중적으로 다 알아. 세 사람을 국민들은. 그런데 누가 더 정이 가느냐 이거야 지금. 합리성이 없다고. 이까지 하겠습니다. 유승민 화이팅. 지타 달리고 유승민 지지자들 기죽지 마시고 그 펜코에 들어가셔서 말이죠. 포텐 좀 치시고 펜코에 들어가서 유승민 지지자들은 좀 희재으시고 그 펜코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애들이 홍빠 지지자들 뿐이 없어. 그 완전히 놀이터가 됐더라고. 이까지 하겠습니다.